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에서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하면 건강해진다고 믿고 계십니다. 물론 걷기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며 혈액순환 개선과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몸의 구조적 변화와 근육, 관절 기능 저하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걷기 운동이 오히려 무릎이나 허리 통증, 낙상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70세 이상 어르신의 낙상 환자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이 넘어짐, 미끄러짐, 계단 추락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료실에서도 이런 사례를 자주 봅니다. 매일 꾸준히 걷던 어르신이 집 앞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을 입거나 하루만보를 채우겠다고 무리하다가 무릎 연골이 손상된 경우도 있습니다. 즉, 좋은 운동으로 알려진 걷기가 노년기에는 부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관절 하중의 문제입니다. 평지를 걸을 때 무릎에는 체중의 약 2~3배의 하중이 실리지만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그 하중이 3~4배까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 약 180에서 240kg의 압력이 반복적으로 가해집니다. 젊을 때는 연골과 근육이 이를 완충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연골이 얇아지고 근육량이 줄어 충격 흡수가 어렵습니다. 그 결과 무릎이 붓거나 통증이 생기고 밤에 쑤셔 잠을 설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낙상 위험의 증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과 반사신경이 떨어져 걷기 도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회복이 오래 걸리고 활동량이 줄면서 심리적 위축이나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단순히 많이 걷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안전하거나 건강한 운동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근육 불균형입니다. 걷기 운동은 주로 허벅지 앞쪽, 종아리, 엉덩이 근육만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 하체는 단련되지만 상체와 복부, 코어, 근육은 거의 사용되지 않아 결국 몸의 균형이 깨지고 허리 통증이나 어깨 결림, 균형 저하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 건강의 핵심은 하체 근력 유지입니다. 하체 근육은 단순히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자립 능력과 직결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화장실 이용, 장보기, 넘어졌을 때 다시 몸을 일으키는 힘까지 모두 하체 근력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근육이 바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입니다. 의학적으로는 70세 이후 매년 1~2%의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이 진행되면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해지고 평지 걷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하체를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의자 스쿼트입니다. 말 그대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간단한 운동으로 도구가 필요 없고 집에서도 손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엉덩이가 의자에 반쯤 닿을 정도로 자세를 유지합니다. 양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합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두거나 앞으로 뻗어 균형을 잡습니다. 숨을 내쉬며 천천히 일어나고 들이마시며 다시 앉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0회씩 2세트부터 시작하고 점차 횟수를 늘려갑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자세와 천천한 동작입니다. 의자 스쿼트의 장점은 단순히 하체 근력 강화에만 있지 않습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강화되면 무릎과 고관절의 부담이 줄어 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어서기와 앉기 동작이 반복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어지럼증이나 기립성 저혈압 예방, 그리고 낙상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자 스쿼트를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시니어 그룹의 연구 결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일어날 때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짚어도 괜찮습니다. 익숙해지면 손을 사용하지 않고 다리 힘만으로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완전히 앉지 말고 의자에 살짝 닿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걷기만 하는 것보다 이런 하체 강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인 노후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한편 많은 어르신들이 하체 운동에는 신경 쓰지만 상체와 코어 운동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체 근육은 허리 통증 예방과 자세 안정성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걷기만으로는 상체 근육이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깨가 굽거나 허리가 약해지며 심할 경우 만성 요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척추 주변의 코어 근육이 약화되면 작은 충격에도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체와 코어를 강화하는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유용한 도구로는 탄력 밴드와 가벼운 아령이 있습니다. 밴드는 저항을 통해 근육을 자극하고 가벼운 아령은 관절 부담 없이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밴드로우는 좋은 상체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 밴드를 두 손으로 잡고 배꼽 방향으로 당겼다가 천천히 풀어주면 됩니다. 이때 등을 곧게 펴고 어깨가 뒤로 젖혀지는 느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상체와 코어, 몸통 중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밴드 로우 운동입니다. 등과 어깨 근육을 동시에 단련해 구부정한 자세를 교정하고 상체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밴드의 한쪽을 발에 걸고 양손으로 잡아 뒤쪽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이때 팔꿈치는 몸통 옆에 붙이고 어깨가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가슴을 열어주는 느낌으로 수행합니다. 두 번째는 덤벨 숄더 프레스입니다. 1-2kg 정도의 가벼운 아령을 사용해 어깨 높이에서 머리 위로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코어에 힘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운동은 어깨와 팔 근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복부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만약 아령이 없다면 500ml 물병을 대신 사용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어 브레이싱 운동입니다. 의자에 똑바로 앉아 배에 힘을 주고 10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풀어줍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허리 주변 근육이 강화되어 허리 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숨을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배꼽을 등 쪽으로 살짝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진행합니다. 상체와 코어 근육은 단순히 힘을 기르는 역할을 넘어 균형 유지와 신체 안정성의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하체가 튼튼하더라도 상체와 허리가 약하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거나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체 운동과 함께 상체 및 코어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별도의 공간이나 장비 없이 집에서도 TV를 보면서도 손쉽게 할 수 있어 꾸준히 실천하기 좋습니다. 노년기 부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별표 낙상, 넘어짐, 별표입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작은 턱이나 미끄러운 길에서도 쉽게 넘어지고 이로 인해 골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70세 이후에는 균형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균형 감각이 약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뇌의 평형기관 기능이 떨어지고 발목 주변의 감각, 고유수용 감각이 둔해지며 시력이 저하되어 주변 환경을 정확히 인식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예전에는 무심코 넘던 문턱이나 살짝 경사진 길에서도 중심을 잃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특히 어두운 장소나 울퉁불퉁한 바닥에서는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스텝 밸런스 운동입니다. 스텝 밸런스 운동 방법 키 캡일 발끝 들기, 의자나 벽을 잡고 서서 발끝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발 뒤꿈치만 바닥에 닿게 유지합니다. 5초간 버티며 정강이 앞쪽 근육을 강화하고 발목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키 캡이 발 뒤꿈치 들기, 이번에는 발끝만 바닥에 두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발목의 지지력을 높입니다. 키 캡 3 한 발로 서기,
의자를 잡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살짝 들어 5초간 유지합니다.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나중에는 눈을 감은 상태로 도전해도 좋습니다. 키캡 사좌우 스텝, 의자나 벽을 잡고 한쪽 발을 옆으로 한 걸음 내디딘 후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좌우로 번갈아 실시하면 측면 균형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발목과 종아리 근육이 강화되고 전반적인 균형 능력이 개선됩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해도 낙상 예방 효과가 큽니다. 연구에 따르면 균형 운동을 꾸준히 실시한 시니어 그룹은 하지 근력뿐 아니라 균형 점수와 일상 수행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텝 밸런스 운동은 특별한 장소가 필요 없고 TV를 보거나 대화를 나누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실천적인 운동입니다. 꾸준히 하면 넘어질까 하는 불안감을 줄이고 일상생활에서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의자나 벽을 잡고 시작해야 합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지면 점차 손에 힘을 줄여가며 스스로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심폐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숨이 차거나 쉽게 피로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폐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잘못 선택하면 무릎이나 허리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계단 오르기 운동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분명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70세 이후에는 무릎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집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는 체중의 약 3~4배에 해당하는 압력이 반복적으로 전달됩니다. 또한 계단은 낙상 위험이 높은 환경입니다. 숨이 차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발을 헛디딜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 번 넘어지면 여러 계단을 굴러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실내 자전거 운동입니다. 실내 자전거는 앉은 자세로 다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무릎과 허리에 충격이 거의 가지 않습니다. 또한 심박수를 높여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집에서도 꾸준히 할 수 있으며 비나 눈이 오는 날에도 안전하게 운동이 가능합니다. 낙상의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운동 시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5분 정도로 시작하여 점차 15분에서 20분 정도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페달은 너무 세게 밟지 말고 약간 숨이 차는 정도의 강도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리는 곧게 펴고 발바닥 전체로 페달을 밟아야 무릎에 부담이 덜 갑니다. 발끝으로만 밟으면 무릎에 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잡이는 가볍게 잡아 어깨와 목의 긴장을 풀고 운동 강도는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조절하세요. 숨이 너무 차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면 강도를 낮추고 전혀 힘들지 않다면 속도를 조금 높이면 됩니다. 실내 자전거는 혈압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꾸준히 타면 혈관의 탄력이 회복되어 고혈압 위험이 감소하고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 조절 효과도 있습니다. 운동 중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혈당이 내려갑니다. 또한 하체 근육을 고르게 사용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허벅지 앞뒤 근육과 종아리 근육이 강화되어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내 자전거를 구매할 때는 안전 기능이 탑재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 기능이나 비상 정지 장치가 있으면 더욱 안전합니다. 또한 의자 높이 조절 기능이 있어야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론보다 더 설득력 있는 것은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김자 어르신은 평소 무릎 통증으로 시장에 가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셨지만 오히려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 무릎 엑스레이 검사 결과 연골이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었고 적절한 운동으로 개선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가 권장한 운동은 의자 스쿼트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어나기도 어려워하셨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짚어야 했으며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꾸준히 연습하셨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7회까지 수행할 수 있었고 한 달이 지나자 무릎에 무리 없이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2달 뒤에는 15회도 안정적으로 해내셨습니다. 무엇보다 계단을 오를 때의 무릎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는 장을 보거나 손주 반찬거리를 직접 준비하실 만큼 활동량이 회복되었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의자 스쿼트 하나만으로도 이처럼 근력과 기능 회복 효과를 보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8세 이만복 어르신입니다. 평소 숨이 차서 걷기 운동을 중간에 중단하곤 하셨고 혈압이 불안정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계단 오르기를 시도하다가 어지러움을 느껴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전도와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었지만 심폐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운동은 실내 자전거 타기였습니다. 처음에는 3분도 힘들어 하셨지만 하루 5분부터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가셨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7분, 한 달 후에는 15분, 2달 후에는 20분까지 꾸준히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지속한 결과 숨이 차던 증상이 현저히 줄었고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복용약의 양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운동을 바꾸니 생활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며 지금은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할 만큼 체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72세 박영희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잦은 낙상 경험으로 외출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집안에서도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여러 번 있었고 가족들도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균형 감각이 정상보다 크게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한 발로 서 있기를 10초도 유지하지 못했고 눈을 감으면 더 크게 흔들리셨습니다. 이에 스텝 밸런스 운동을 매일 하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자를 꽉 잡고도 불안해하셨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점차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의자를 가볍게 잡고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고 2달 뒤에는 한 발로 서 있기를 30초까지 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어 외출도 훨씬 자신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운동은 잘하는 것만큼이나 안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세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느리고 작은 실수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원칙은 별표 효과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별표입니다. 첫째, 통증은 경고 신호입니다. 운동 중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도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의 통증은 단순한 근육 피로가 아니라 관절, 연골, 인대 손상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하루나 이틀 휴식 후 증상이 호전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통증이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날카로운 통증이나 부종을 동반한 경우 심각한 손상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에 내원해야 합니다. 둘째, 숫자에 집착하지 마세요. 하루 만보 20회 이상과 같은 목표는 젊은 시절의 기준입니다. 노년기에는 몸의 회복력과 근육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 상태에 맞는 강도와 횟수 조절이 더 중요합니다. 70세 이후에는 운동 횟수나 시간보다 몸의 반응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 스쿼트는 처음에는 5회가 한계일 수 있고 실내 자전거 역시 3분이 최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상 억지로 늘리면 근육이 아니라 관절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동 강도는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체력과 상태에 맞게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로, 호흡을 잊지 마세요. 운동 중에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령을 들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숨을 멈추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힘을 쓸 때 숨을 내쉬고 힘을 풀 때 숨을 들이마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일어날 때는 후 하고 내쉬고 앉을 때는 스 하고 들이마십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지지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스텝 밸런스나 의자 스쿼트처럼 균형이 필요한 운동을 할 때는 항상 의자, 벽, 난간 등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지지대를 곁에 두세요.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순간 운동의 이점은 사라지고 오히려 낙상과 부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운동 중 낙상은 노년층에게서 가장 흔한 부상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나는 괜찮다는 자신감보다는 항상 안전장치를 준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지지대를 꽉 잡고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점차 가볍게 잡는 정도로 줄여나가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 전후의 준비와 정리 운동입니다. 운동 전에는 가벼운 관절 돌리기나 스트레칭으로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하고 운동 후에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정리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운동 없이 바로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관절이 갑작스러운 부하를 받아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정리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통이 심해지고 다음 운동 시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운동 전에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물의 종류나 복용 시간에 따라 운동 효과나 신체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 주의사항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은 강도가 높은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면 어지럼증이나 저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경우 의자에서 갑자기 일어설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의자 스쿼트를 할 때는 천천히 일어나며 중간에 어지럽다면 즉시 앉아 쉬어야 합니다. 운동 전에는 혈압을 측정해보고 평소보다 180수은주 밀리미터 이상이거나 90수은주 밀리미터 이하로 벗어난 경우 운동을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내 자전거를 탈 때도 마찬가지로 강도를 서서히 높이고 갑자기 빠르게 페달을 밟지 않아야 합니다.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고 운동 중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빨간 사과 당뇨 환자 주의사항 당뇨 환자는 혈당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면 저혈당 위험이 있고 식사 직후 운동하면 소화장애나 복부 불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는 간단한 간식을 섭취하고 운동 후에는 반드시 혈당을 체크해야 합니다. 실내 자전거는 당뇨 환자에게 특히 좋은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당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지속적인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단, 발에 상처가 있거나 감각이 둔한 경우 페달을 밟을 때 마찰로 인해 상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운동 후에는 발에 상처나 붓기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특히 협심증이나 부정맥이 있는 경우 갑작스러운 운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운동 중 가슴 통증이나 심한 두근거림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해야 합니다. 심장 질환자는 운동 강도를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 심박수의 60%를 넘지 않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70세의 경우 최대 심박수는 약 150이므로 운동 중 심박수는 90을 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통증 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게 운동을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 관절염이 있다면 의자 스쿼트 대신 다리 들기 운동을 선택하고 어깨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밴드 운동 시 팔을 너무 높이 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는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균형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지지대를 잡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면 안전합니다.
혈액순환 개선제나 혈전 용해제를 복용 중이라면 운동 중 출혈에 유의해야 합니다. 작은 상처도 오래 피가 날 수 있으므로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탈수에 주의하세요. 운동 전후로 물을 충분히 마시되 심장 질환으로 인해 수분 섭취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는 경우 어지럼증이나 균형 감각 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용 후 낮 시간대 운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균형 운동 시에는 천천히 움직이고 지지대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동 중 평소와 다른 증상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70세 이후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와 그에 대한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안 운동들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별표 지속적인 실천 별표입니다. 70세 이후의 건강은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계단 오르기나 무리한 만보 걷기는 오히려 부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신 의자 스쿼트 밴드 운동 스텝 밸런스 실내 자전거처럼 안전하면서도 근력과 균형을 동시에 개선하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80세, 90세 이후에도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는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세요. 현재 복용 중인 약물, 가지고 있는 질환, 통증 부위 등을 미리 정리해두면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 일주일은 준비 기간으로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의자 스쿼트 5회 밴드 운동 10회 스텝 밸런스 3분 실내 자전거 5분 이 정도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피로하면 언제든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2주차부터는 서서히 강도를 높이세요. 의자 스쿼트를 7회로 자전거 시간을 7분으로 늘려가는 식입니다. 급하게 늘리기보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자신감을 가지고 운동 강도를 천천히 조절해 보세요. 운동 효과를 높이려면 생활 습관 관리도 함께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는 운동의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는 근육 유지에 핵심적입니다. 매 끼니마다 계란, 생선, 두부, 우유, 요구르트 등 양질의 단백질을 조금씩 섭취하세요. 단,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운동 중 가슴 통증, 극심한 숨참, 어지럼증,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의료기관에 상담하세요. 이러한 증상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에게 자신의 운동 계획을 알려두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운동할 때는 휴대폰을 가까이 두고 긴급 연락처를 등록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투자이자 습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함이 완벽함보다 더 큰 힘을 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지인 중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꼭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검증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꾸준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